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참 웃기다 못해 희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대 참 대선 후보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인데요. 자, 이제 이재명이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독실한 신도다운 이재명.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일종의 복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교 문제를 둘러싸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이건 지옥에 가도 천번 만번 갈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은 일반인도 그런 말을 할 때 혹시 거짓말하면 신의 보복을 받지 않을까 마음속에 두려움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재명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것 같아요. 독실한 성도라던 이재명이 교회 안 나온 지 10년이다. 그래서 제적되어 있다.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교회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 12월 2일 날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재명이 거기서 분당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참 이런 조찬 기도회를 하는 목사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재명은 거기서 자신의 신심을 설명하려고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이 있었다. 아내도 어릴 때부터 교회 반주한 독실한 성도다. 음대 나왔잖아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마 분당 우리 교회가 유력 대선 후보가 거기서 주님을 모신다 했는데 그 아니오라고 말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가 아니라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은 11년 전에 첫 성남시장에 취임할 때도 이재명 집사 취임 예배라는 행사를 했는데 실제 집사가 맞는지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언론사 사실 확인 요청에 집사는 맞지만 정식 집사는 아니다. 아니, 교회의 집사라는 것도 그게 그냥 집사라는 자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집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성도죠. 성도,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데는 안수 집사가 있고요. 자, 교회 측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는 지난 이미 5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지사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 그렇게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조찬 기도에서 이 교회 신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신도 명부를 뜻하는 교적에 등록된 것은 맞고 예배를 나가지 못해 문제로 삼는 거다.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를 다닌다 할 수 있다 했고 교회 측은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제적이 된다.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지요. 안 오는 신도들을 교회에 넣어놓지는 않지요. 일정하게 안 오면 빼죠. 이재명 후보는 출석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제적된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한국에서 보기 드문 참 특수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라는 사람이 개척해서 2002년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고등학교 내부에 봉당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따로 짓지 않고 송림고등학교 내부를 쓰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교육관을 하나 구입했지만은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의 수평 이동으로 인한 무분별한 대형 교회화를 막기 위해 결국 여기 있던 이 교회 다니던 신자가 저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걸 막기 위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 외에는 등록을 받지 않고 2012년에 성도 파송운동을 통해 교회의 크기를
줄여 나갈 거라고 한 뒤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해서 이 교회의 성도 절반이 10,000명에서 최대 4분의 3이 15,000명을 지역에 분립 개척한 교회에 파송하고 공간이 부족하여 구입한 교육관을 사회로 환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30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차례대로 출범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부목사, 외부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30교회 분립교회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안 된다고 성도 파송하고 해체하는 목사, 이런 목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저런 훌륭한 교회의 신도라고 뻥을 치다가 그러니까 저런 교회니까 신도가 아니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보통 교회 같으면 이재명이 안 나와도 이재명쯤 되면 경기도 지사에다가 대선 나오고 있고 힘이 보통 막강한 게 아니니까 교회 목사가 이재명은 안 나와도 신도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건데 이재명은 지는 독실한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 목사가 이재명은 제적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는 어느 고등학교 다닌댔는데 학교 교장이 쟤는 우리 학교에서 쫓겨난 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은 지금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목사도 속인 부분이 돼버렸어요. 오늘 진중권이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문 대통령을 제물로 넘길 수도, 이재명이가 극단적 기회 이성 소유자다. 진중권이가 또 말 복잡하게 장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재명이가 지금 결국 문재인도 나중에 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칠 거다. 근데 진중권이 윤하고 가까운데 진중권이가 이런 말을 한 것도 비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이 대통령이 되면 문을 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윤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며 화해와 용서 정신을 강조했고 보수 쪽에서 실망하겠지만 그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다르다.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재인을 제물로 넘길 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속이는 이재명을 진중권이가 바로 본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이가 문을 안 칠 거라고 진중권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이재명을 모르겠다. 국토보유세 재난지원금을 두고 너무 자주 바뀌는 이재명의 말. 집권하면 국민의 뜻은 받들까? 안 받들겠죠. 저는 이재명이가 오늘 자살한 유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유한기가 유동규는 1인자로 설치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벌써 깜빵해 갖고 이 사람은 1인자로 설치지는 않았지만은 자, 이 사람이 그 황무성 사장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장을 데리고 왔지요. 자기 옛날에 뭐 한신공룡인가 거기에 있던 선배라고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나가라고 압력을 넣고 이 사람도 또 화천대유를 적당히 서포터 했다고 알려졌지요. 근데 이 사람이 김만배 등의 업자들로부터 대장동 2억을 이 환경유역청에 심사를 좀 잘 좀 해달라는 그런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고 그래서 검찰이 9일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4일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7시 40분에 고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 2시에 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하고 2019년 1월부터 포천도시공사 전신인 포천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다가 포천도 성남시하고 똑같이 도시공사를 만드니까 그것도 해물게 있다고 대장동처럼 소문이 났잖아요. 거기 공사 사장으로 부임했고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7일 사장 임기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날 사직서를 비서실 직원한테 맡기고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혐의는 뇌물 2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도 전적으로 유한기 먹으라가 아니라 한강유역 환경청이 지금 대장동을 1등급으로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좀 풀어달라고 2억 원을 정영학 나무관한테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건을 한번 보세요. 자, 유한기에게 돈을 준 정영학과 나무. 정영학은 검찰한테 이 소설 써주고 불구속돼 있고 아마 구속 안 되겠죠. 나무건 구속됐고 김만배도 구속됐고 유동규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유동규는 푼돈 좀 받고 구속되고 인생 끝났지요. 집에 이혼도 했다 그래요. 유한기는 자살했습니다. 자, 공사에 있던 둘이는 박살났어요. 그렇지만 김만배나 나무기나 정영학이는 각각 돈을 수백억 이상씩 다 빼돌려 놨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어디 상납해야 될 돈도 있겠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은 추징당하지 않으면 돈 챙기지 않겠어요? 나중에 추징당해도 돈 좀 빼돌리 놓은 거는 끝까지 안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기 미국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돈이라도 좀 챙겼다.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재명, 정진상이부터 김현지 이런 것들은 또 뭡니까? 아파트 당첨 받았고 그리고 최근까지 권력을 누렸고 이재명은 대선에 도전하고 있고 자, 이들은 이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정자동부터 시작해서 위례까지 성남시를 잘 해먹게 해주고 뭔가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 조사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척근이라고 했고 여자 비서라고 하던 김현지는 성남의제 21이라는 단체, 반감 반민단체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18억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18년까지는 성남시장을 했으니까 봐줬을 거고 또 18년부터 올 10월까지는 경기지사를 했을 거니까 김현지는 성남의제 21이라는 단체에서부터 계속 돈을 받아서 17억 8,8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가의 이 혈세가 김현지 개인한테 가고 있습니다. 2010년은 7,500이었는데 김현지가 사무국장에 임명된 2011년에는 1억 2천, 1.6배 증가했대요.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된 2011년부터 18년까지는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이고 경기지사 비서관으로 옮긴 2018년 이후 지금까지도 2억이 지원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민간 협력기구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 김현지가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으로 거론될 때 이게 환경도시 전문가 성남지역에 그들의 지원하는 단체다라고 돼 있는데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비전문가인 시장 척근 인사가 사무국장이 돼서는 안 된다. 환경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투명하게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이 일었습니다. 자, 그냥 이 돈이 갔겠습니까? 김현지는 도대체 뭡니까? 뭔 관계 이재명이 하고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